안녕하세요. 서울금보통내과 임용석입니다. 오늘은 개체지 3편으로 개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입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를 보는 눈을 키우라 라는 말을 사실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데 굉장히 막막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역시 아직까지 입지를 보는 눈이 굉장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나마 저는 이런 방법으로 입지를 봤습니다 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자리를 잡은 잘 되는 병원의 입지 분석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입지를 분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입지를 분석해서 과연 이 팩터로 인해서 이것이 병원이 잘 되는지를 연결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잘 된 병원은 병원 원장님의 개인적인 능력일 수도 있고 진료 능력일 수도 있고 직원들 혹은 시스템 또는 홍보를 잘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오랜 시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의 요소 때문에 이 병원이 잘 되는 건지 어떤 요인 때문에 잘 되는 건지를 입지만 딱 떼어놓고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고는 하되 절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어렵고요. 이미 위치가 굉장히 좋아서 잘 되는 의원 같은 자리는 사실 양도 양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런 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잘 되진 않지만 비교적 최근에 생긴 신생병 의원의 입지를 분석해보는 것은 이거 역시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1번보다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배제 조건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역세권의 자리를 잡은 신생병원인데 아직까지 좀 어려움이 있다면 최근에는 병원이 흥하고 잘 안 되는 거는 6개월 안에 결정이 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추세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역세권의 자리를 잡았지만 예를 들면 층수가 좀 너무 높아서 잘 안 된다든지 예를 들면 층수가 낮고 역세권이지만 주변에 경쟁 의원이 너무 많아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평가를 해봤을 때 이 병원은 이런 점이 단점이구나 라고 해서 배제 조건으로 활용을 하시면은 개인적으로는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 역시 좀 쉬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인데요. 신생병 의원 중에 내가 하려는 병원과 비슷한 컨셉인 곳을 분석해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거 역시 단점이 있는데요. 신생병원이기 때문에 이 병원이 향후에 대박을 칠지, 중박을 칠지, 쪽박을 칠지는 사실 알 방법이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운영이 된다고 하면 이 입지를 나한테 적용했을 때 어떨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울근본통내과의 입지 분석을 저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서울근본통내과 입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체육관로 5, 체육관로 24라고 되어 있는 이쪽에 제 병원이 위치하고 있고 지하철역으로는 굴포천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는 가까운 곳에 삼산주공 7단지부터 시작해서 이런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는 위치입니다. 이런 식으로 병원이 많이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도 아파트가 이런 식으로 배치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삼산 7단지 정문에서 저희 병원을 바라본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들은 보통 이렇게 좌회전을 해서 나가고 그리고 이렇게 직진을 해서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우회전을 해서 지나가는 통로이고요. 큰 건물이 이쪽에 국민은행 건물 그리고 이쪽에 베스킨라빈스 건물 바로 1, 2, 3, 4층의 임대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서울근본통내과가 들어온 부분입니다. 입지를 분석하는 요인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려는 병원의 컨셉이 아파트에 적합한 건지 오피스 상권에 적합한 건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선택한 곳은 아파트 입지이고 비교적 신도심보다는 구도심에 위치한 상권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굴포천역이 있긴 하지만 지하철역 바로 앞을 선택하진 않았고 버스 역시도 그렇게 편한 건 아닙니다. 당연히 편하면 좋겠죠. 사람들이 이동 동선이 어떠한가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동 동선이 많이 노출이 되면 노출될수록 간판이 잘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현장 임장을 통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층수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건물은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원을 하기 전에 아는 친한 형님께서 2층이 넘어가는 곳은 절대 쳐다도 보지 말라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어쩌다 보니 4층에 개원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잘 와닿지 못했지만 1층 또는 2층, 최근에는 1층에도 개원을 많이 하시는 추세고 2층 자리가 있다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과연 4층에 위치한 이곳이 임대료가 적절한지도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임대료가 적절한지 평가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제가 위치한 병원은 체육관로 24 여기 정도 되는 위치인데 근처에 요 건물에도 50평대의 임대가 나와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주변에 요 상권 주변에 비슷한 층수, 비슷한 평수의 임대료를 파악해보면 대략적으로 이 임대료가 적절한 건지 혹은 비싼 건지 싼 건지를 대략적으로 가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건물에 의원이 뭐가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디컬 빌딩이라고 해서 같은 종류의 의원이 아니라 진료를 과목이 다른 병원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당연히 장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나와 비슷한 컨셉의 경쟁 의원이 얼마나 있는지는 당연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인구 분포는 통계청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장을 가서 파악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환자들의 이동 동선, 고객들의 이동 동선은 어떻게 되는지 역시 파악을 반드시 현장 임장을 통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았을 때 저는 맨 처음에 제가 임장을 다녔을 때 환자분들이 이렇게 오시고 이 아파트에서 이렇게 오시길래 이 상권이 굉장히 좋은 상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렇게 사람들이 신호 대기가 있고 횡단보도가 X자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이 가장 노출이 많이 되는 좋은 상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도 그 생각은 크게 다르진 않지만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거지만 환자분들이 혹은 고객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지나가신다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지하철역을 거치시기 때문에 제 병원의 자리도 그렇게 노출도가 나쁘진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히려 이쪽 건물 위치 같은 경우는 코너 자리는 비교적 잘 보이게 되는데 코너가 아닌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이렇게 지나가시게 되면 이쪽 건물이 나무에 가려서 간판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환자분들이 이쪽으로 걸어오시든 상대적으로 이쪽 제가 있는 건물은 잘 보이는 편이어서 이쪽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요즘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가서 걸어보지 않으면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요소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현장 임장을 꼭 해보시도록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자리를 잡은 곳은 무려 4년 정도의 공실이었습니다. 장기간 공실인 경우는 이 건물의 히스토리를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누가 봐도 좋은 자리라고 하면 4년 동안 비어있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과연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잘 알고 있는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이런 이유 때문에 4년 동안 비어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면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제외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내가 봐도 괜찮은 곳이고 남들이 봐도 괜찮은 곳인데 4년 공실이다? 사실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입지에 대해서 서울근본통내과를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저 역시도 아직까지 굉장히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를 보는 눈을 키워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선배님들이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그 누구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영상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